최민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 갑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방은 어디 527호입니다. 어떠세요? 새로 8년 만에 들어간 국회. 일단 저는 이제 조금 실감 나고요. 왜냐하면 법안 발의를 내일 처음으로 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예.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는 그냥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법안을 발의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됐구나. 예. 라는 실감이 듭니다. 실감이. 예. 알겠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네.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거다. 황당한 분석을 그러니까 내놨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저는 이거 세상에.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또 개인 의견이라고 나중에 이제 그 해명 자료를 내긴 했습니다만 그 개인 의견이라는 것도 네. 그 미친 대응이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네.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있는 건가? 네.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왜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 내용 자체도 황당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좀 부끄럽다 아이들에게. 예. 이거 마치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서영교 네. 최고위원이니까 푹한 사진이 막 그 화제가 됐는데 네. 이거 딱 보면서 그 유지 논문을 보는 느낌? 유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서울시가 올해 추경 예산 편성하면서 저출생 대책으로 그 정관 난관 보건 시술비 지원 사업 1억 원을 배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런 식의 80년대 사는 거예요. 80년대. 네. 그러니까 인식의 수준이 너무 네. 저열하다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조국 대표가 집단 실성 상태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만하죠. 지금 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네. 뭐 정관 난관을 폐쇄해서 안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창피해서 말을 입에 올리기가 힘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맡아서 또 지방 정부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결국 우리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기도 한 네. 거거든요. 참 이게 참 답답하다라는 국민들이 오판화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네. 예, 너 이럴 줄 내 몰랐다. 지금 네. 뭐 그런 상황 같아요. 예. 상상 초월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어제 윤상현 의원이 갑자기 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한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는 맞다 이거 누구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맞불을 놓는 성격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중요한 틀에서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내놓으니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런 계산이 되는 건데 자 처음에 이제 인도 타지말 뭐 관광했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이게 상당히 팩트가 많이 필요한 팩트 체킹이 필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꼼꼼히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네. 우선 윤상현 의원의 그런 태도는 아마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네. 표좀 얻어보려고 그 국민의힘 조금 극우적 당원들의 표 좀 얻어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표 얻으려고 하면 안 되죠. 정부 여당이잖아요. 네. 정부 여당이 전 정부 대통령도 아니고 전 정부 정책도 아니고 전 정부 영부인의 말도 안 되는 물타기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정권 내어놓으셔야죠. 예, 여당 할 자격 없으면 여당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분노스러운 상황이고요. 제일 먼저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 위해서 저들이 던진 카드가 왕복 유류비와 맞먹는 기내식 비용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 기내식 비용이 예. 뭐 6천만 원이다. 네. 그래서 정확히 6,292만 원이다. 네. 우선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역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네요. 네. 예. 이게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 예. 이게 몇 명이 탔고 네. 몇 명의 식비고 네. 그리고 재료비는 얼마였고 예.
그래서 이게 문제다여야 하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36명이 동행을 했고 네. 기내식 4끼에 6,292만 원이기 때문에 한 명이 43만 7천 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한 거다. 그게 이렇게 계산을 추측이잖아요.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한 거죠. 아니 추측이잖아요. 추측. 예, 그런데 이게 한 명당 43만 얼마라는 계산은 그냥 대한항공이 내놓거나 문체부가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중앙일보가 네. 국민의힘의 그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편승해서 네. 계산해서 한 명당 43만 원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내역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할 수밖에 없냐면 네. 김건희 씨가 외국 나갔을 때 네. 예,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 한 달에 한 번. 예, 나갔을 때 그 기내식 비용 얼마인지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맹점 중에 또 하나는 네. 예를 들면 36명의 기내식이 얼마다 예. 6천만 원이다. 예.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체부가 예산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관련해서 취재를 위해서 도종환 네. 전 문체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설령 문체부가 이런 예산을 짜고 싶다 하더라도 기재부가 그러니까 일단 안 해준다는 거예요. 문체부가 짭니다. 짜고. 그러면 이게 기재부로 갑니다. 네. 기재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할 때 차관급이에요. 위원장 직무대행 장관급도 했어요. 기재부 6급이 저한테 딱딱거린다니까요. 그렇게 기재부가 위상이 높아. 이건 무슨 말이냐? 네. 문체부가 1인당 43만 원이 터무니없는 내용을 짰다. 네. 기재부가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죠? 네. 비행기 안에서는 불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냉동식품을 해동해서 주는 겁니다. 기내식은 다 도시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저희가- 도시락을 어떻게 해봐야 뭐 고급으로 하고 뭐 하고 해봤자 없습니다, 할 게. 그게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올렸던 대통령 기내식 네. 얘기거든요. 근데 저게 43만 7천 원이라고 한다면 전 진짜 잘못 짠 예산 편성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중앙일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보도를. 예, 대한항공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취재를 해서 써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에서 자료를 안 내놓는 것은 네. 저는 못 내놓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자료를 내놓는 순간 국민의힘의 모든 문제 제기는 터무니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네. 저들은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나서서 네. 해결을 해야죠. 예. 이제 국회 열리면 네. 자료 다 받아내야 되고 예. 자료 안 내놓으면 예. 그에 따른 법적 상응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이게 우리가 뻔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종합 세트가 이제 발의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말도 안 되는 김정숙 여사 이게 기내식을 들고 와서 맞불을 놓겠다는데 이게 맞불이 됩니까? 네. 예, 말이 안 되는 걸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는데 대응해서 키울 필요가 있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맞불을 놓자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는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팩트 체크를 따박따박 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굳어진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와서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인데 네. 그 이미지가 김정숙 여사가 무슨 뭐 4인 가족 몇 달치 식사분을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다. 뭐 이게 나중에 선거에 어떻게 되고를 떠나서 김정숙 여사에게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설사 이게 예를 들어 원가를 계산했어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 들어올 때 식사가 문제가 주로 네,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나갈 때는 우리나라 재료로 우리나라 네.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예. 근데 인도에서 예. 실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그렇죠. 그건 인도 현지에서 사게 되잖아요, 모든 네, 건. 네. 그런 건 비용이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렇더라도 예산 내역을 문체부가 공개하라. 네. 공개 안 하는 건 이건 국힘 편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야 되는 거다. 네. 팩트 체크는 하자. 이렇게 그렇죠. 내부에 얘기했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번에 뭐 타지말 그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관광이다 막 이러면서 비판했을 때도 실제 이 인도의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이 네. 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두 개를 섞으셨는데 네. 그래서 일단 요 기내식 부분은 네. 악의적 정치 공세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자료 안 내놓는 것이다. 아, 자료 내놓으십시오. 예. 배현진 의원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 내놓으세요. 예.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이 만약에 구체적인 내역 없이 던진 거라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우리가 예전에 국정농단 관련하여 네. 문제 제기할 때 다 서브 자료 내놓으라고 해서 문제 제기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뭉뚱그려서 6,292만 원이니까 이걸 또 중앙일보는 한 명당 43만 원이니까 문제다. 네. 이거는 전형적인 악의적 정치 공세입니다. 자료부터 내놓고 네. 구체적으로 따지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 다 공개하라. 네. 작년에 600억 가까이 예, 외유에 쓰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 이건 두 개예요. 단순 여행하기 위하여 네. 김정숙 여사가 나가놓고 이걸 외교라고 포장했다. 네. 요게 한 묶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타지마을 방문한 것이 예.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였다. 였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선 요 얘기. 예. 타지마을 방문하게 되는 것. 예. 이것도 정말 무식의 소치인데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김정숙 여사가 우리 여사가 여기를 꼭 가고 싶어 하니까 가게 해주세요. 혹시 이 정부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 아, 이 정부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제가 의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해당 국에서 여기를 가주세요 하는 곳에 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인도 입장에서는 예. 대한민국은 한류 열풍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와서 어디를 가주는 것이 예. 그 유적지를 엄청나게 홍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빈 형식의 초청이잖아요. 예. 이게 이럴 경우 초청국이 우리도 맨날 보면 덕수궁에 그 뭐. 내빈 모시고 예, 가고 예, 이러잖아요. 예, 예. 보여주고 싶은 것, 예. 네 거기를 자국 문화재, 유적지 등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친교의 시간에는 주로 자국이 알리고 싶은 네. 랜드마크를 모시고 간다. 가는 겁니다. 예. 거기가 타지마할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행 왔을 때 안동 하회마을 예. 갔잖아요. 예. 네, 안동 하회마을을 우리가 예. 전 세계에 특히 영국에 알리고 싶었던 네. 거죠. 예. 근데 그 부분도 어떻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 간 거랑 이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간 거를 동일시하고 있냐라고 여당 국회의원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무식하다 이거의 자인이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네. 이제 경복궁 관람하는 네, 네.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 김정숙 여사가 가고 싶어서 갔다. 여행 갔다 이거. 네, 네, 네. 버킷리스트. 예, 버킷리스트 그 타지마할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셀프 초청이다 이 얘기였잖아요. 예. 그게 전혀 아닙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하고 관계를 굉장히 잘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인도 모디 총리가 그해 11월에 디왈리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디왈리 축제. 네. 그리고 그와 함께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꼭 문재인 대통령을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저기 이미 나왔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런데 회고록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도만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못 간다. 그랬더니 거듭 인도에서 네. 그렇다면 다른 국빈급으로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분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여사님이 최고위 사절단으로 김정숙 여사가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에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예. 여사님을 최고위 사절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모디 총리가 문 대통령을 몇 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또 하자 인도에 오셔라.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 사절단 파견을 요청했고 그래서 여사님이 가게 됐고 문체부 네. 장관이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여사님이 최고위 사절단의 단장인 거고 예, 내용상으로 예. 문체부 장관이 수행한 건데 정부 조직법상 네. 영부인의 위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건 김건희 여사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냥 네, 네. 사인으로. 예, 사인인데 예. 대통령의 부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부인 지위는 사실 대통령과 똑같은 대접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법률적인 정리를 해야 정비가 되는 필요하다. 거죠. 예, 예.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보면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대접하고 싶고 예.
민주정부 대통령의 영부인은 대접 안 하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영부인이 가시게 됐기 때문에 셀프 초청이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 아직도 남았어요? 있습니다. 네, 예. 성과 없는 관광 외교다. 이게 또 네. 나왔잖아요. 예, 예. 저는 도대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순서를 참 맞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알 길이 없는데 예.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갔다 오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전에 있었고 그래서 성과가 큰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도 고교 역사 교과서에 네. 최초로 한국 역사 과목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약 6페이지 분량으로 중국, 포함이 돼 일본과 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도착 비자 제도를 시행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인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제2 외국어로 한국어가 추천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인도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는 거예요. 네, 한류로. 예, 우리가 제2외국어 뭐 옛날에 프랑스어 도고 했듯이. 예. 그다음에 뉴델리 시내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건립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뭐 거기에 삼성이 뭐 공장도 짓고 이렇게 네. 되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다시는 하시지 마시고 네.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992원인가요? 6,290만 원. 6,292만 원에 대한 내역 공개하십시오. 내역.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좀 내역을 내놓고 공개하지 못하면 네. 당시에 문체부 관계자 이 예산 짠 사람 네. 이거를 허용한 기재부 관계자 책임지십시오. 예, 내역 안 내놓고 계속 뭉뚱그려서 욕하는 건 이건 정치 공세고 네. 김건희 종합 특검 네. 이성윤 의원이 예, 예, 발의한 발의했어요. 그에 대한 물타기고 물타기도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물타기가 됩니까? 그렇죠. 사실은 요 문제하고 사실 네.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뭐 주가 조작, 명품백, 그 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 뭐 이런 네. 등과 관련해서는 그 상당히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의혹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기는 어렵다.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네, 그런- 특검 주장이 얼마나 자기 부정이냐면 아니 최혜병 특검 하자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네. 뭐 검찰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뭐든지 특검에 대해서 저쪽에서 그러잖아요. 네. 김정숙 여사님이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서 여사님께 되게 죄송한데 네. 정말 당신들이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 수사부터 하십시오. 아니 근데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네, 고발을 네. 했는데 네. 아이 그거 수사가 잘안 안 되고 했겠습니까? 있잖아요. 아니죠. 내부적으로 안 살폈겠습니까? 네. 건이 안 되니까 유령처럼 놔두는 거죠. 네. 고발하고 수사 안 하고 예. 특검하자고 던졌다가 네. 그러면 수사하자 또 지도부가 이랬다가 국힘 지도부가 네. 유령으로 써먹는 겁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예, 봅니다.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저질 악의적 정치 공세 중단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언론 관련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방송 3법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방송 3법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KBS, MBC, EBS가 그 영역에 묶여요. 예. 그런데 이 세 방송사가 규제하는 법이 다릅니다. MBC는 방분진법, 네. KBS는 방송광고공사법, 네. 한국방송법,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방송법으로 규제를 예, 받아요. 예. 그러니까 흔히 방송 3법을 고친다고 하면 방송법, 예. 그다음에 KBS법이죠. 예. 방송공사법, 네.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법. 예. 이 세 가지를 바꾼다는 겁니다. 예. 근데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장 뽑는 법 바꾸겠다 이거예요. 예. 사장을 어떻게 뽑을 건지 그 방법을 바꾸겠다. 그게 지배구조법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논의는 예. 여야가 예. 예를 들면 KBS의 경우는 11명이 이사예요. 그렇죠. 공영방송 이사인데 예. 이게 되게 여야 7대 4로 구성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7대 4면 영원히 여당이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계속 장악하는 예,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바꾸어서 네. 여야 7대 4가 되더라도 네. 절대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사장을 하자. 네. 그러면 야당 추천목 한 명이 찬성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 나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립적인 사장을 뽑자. 예.
네. 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그 21대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은 네. 시민사회, 예. 노조, 방송 종사자, 그다음에 아하. 국회 예. 추천 단위를 확 넓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 추천 단위를 넓혀버리면 정치권이 장악할 수가 없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네. 그런데다가 그 이사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장 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고 랜덤으로 뽑힌 100명의 시민들이 네. 사장을 추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래서 3배수를 추천하면 네.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자. 그래서 네. 가능하면 중립적인 사장을 뽑겠다는 노력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왜 반대하는지 알 길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뭐 특정인을 추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수가 추천해서 가급적이면 중립적 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만들어서 네. 공영방송의 어떤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갑자기 느닷없이 프로그램이 없어진다거나 뭐 앵커를 하차시킨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네. 이제 취지인데 여하튼 이거를 그 지금 다시 또 발의를 하시는 거죠. 예, 발의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했고요. 네. 이웅기 의원도 발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언론개혁 TF를 만들었어요. 네네네. 민주당이. 예. 그래서 그 언론개혁 TF 단장이 한준호 예, 의원인데 예, 예. 한준호 의원 주도로 당론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먼저 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발의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자유롭게 발의를 하고 민주당이 당론이 준비되면 네. 그 당론 발의를 해서 수렴하는 형식으로 예,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송 편성 규약 준수 네. 이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를 했는데 그건 이용기 의원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 처음으로 예, 그동안 그동안에 없던 그동안에 방송 편성 규약 이게 노사간에 합의하에 네네네. 만들어요. 이걸 지켜라까지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처벌 규정이 징벌 없었- 규정이 예, 없었던 예, 거예요. 근데 예. 징벌 규정을 처음 넣은 겁니다. 예, 이게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상황이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이제 노동조합 쪽에서는 굉장히 반기일 수 있는데 사측에서는 굉장히 반대할 그런 법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왜 저 조항을 넣게 됐냐면 그건 네. 뭐 오랜 역사예요. 예, 예. 우리가 아무리 뭐 이걸 노영방송법이라고 말하는 그 국힘 쪽 의원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네. 대한민국이 언제 노조가 예, 그 우세한 입장에서 예. 어디선가 뭐 한 적이 있습니까? 늘 사실 노조는 약자고 의리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장들이 편성규약을 만들어요. 네. 안 지켜요. 이게 반복돼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의 싹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박민 사장 같은 분 편성규약 무시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이웅기 의원이 이제 처벌 조항을 넣어보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체로 어떤 합의가 됩니까? 이거 처벌 교정이 필요하다. 일단 그 부분은 논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이거는 논의가. 이웅기 의원 개인이 이제 넣은 거고 그러니까 예. 많은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해주셨는데 네. 그 과거 법에 네, 법토대하에 네, 그 부분만 새로 들어간 거예요. 예, 21대 예. 발의한 건.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그 방송법의 정신에 동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주신 거라 네. 그건 이제 언론개혁 TF에서 조절해서 당론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김장겸 전 MBC 사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선됐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됐는데 언론노조의 하청단체에 공영방송 경영권을 주는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이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언론노조의 합니다. 하청단체가 어딘데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저런 말을 하면 네. 저거는 그냥 내용 없는 정치 선동이고 악의적 공격이거든요. 네. 한 가지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론 노조의 뭐요? 하청? 네. 하청 단체가 어딘데요? 네. 네, 그거 말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십시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언론단체들이 어제 그 좀 기자회견을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보도를 했을 때 그 보도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언론사에게 물을 때 한 3배 정도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사실상 그 뭐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징벌적 비판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게 역사가 길어요. 2004년에 예. 신문법 예. 제정할 때도 이 논의했어요. 그때 민주당 쪽에선 정청래 의원이 이거 주도했고요. 천정배 원내대표 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시민사회에서 사실상 내용의 대표성을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예.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그때 도입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포르말린 통조림 건 네네네. 기억하시죠? 네. 그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포르말린이 나왔다는 보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조산하고 자살하는 사장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포르말린 독소를 넣은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도 통조림을 하면 포르말린이 극소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네. 줄도산하고 나서. 네, 네. 이거 누가 책임지냐.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징배제 논의한 거예요. 정파적인 걸로 논의한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예. 그래도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망한 분은 망하는 거고 언론 때문에 천추한이 돼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그때 논의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거 막아야 되겠다. 네네. 그런데 그때 논리는 예. 그때 징배제를 도입하면 네. 조선일보나 네. 돈 많은 데는 네. 웬만한 걸로 망하지 않는데 한겨레나 경향이나 토대가 약한 진보 매체는 네. 기득권 세력에게 당해서 예. 존재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그게 타당했어요. 네. 사실. 왜냐하면 너무 취약했어요. 진보 네, 매체의 예. 구조가. 예. 그래서 못 넣은 거예요. 예. 징배제를. 그런데 그 이후로 네. 정말 언론이 눈뜨고 못 볼 오버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오버들을 냈어요. 그리고 그게 반복됐어요. 근데 네. 이거는 꼭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유사한 포르말린 보도, 연예인을 자살로 이끄는 그 문제의 시발 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지난번에 마약건으로 죽은 분도 네. 보도가 너무 편향적으로 가면 댓글이 쏟아지고 이러면서 인격살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 보려고 합니다. 다시. 그런데 이게 3배 정도로 망한다. 이거는 이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의적 오보. 이게 악의적 오보여야 돼요. 네. 그냥 네, 오보가 예, 아니라. 그리고 입증 책임을 어디다 주느냐. 네. 이것도 중요해요. 예. 입증 책임을 예를 들면 그 고발하는 사람에게 두면 네. 악의적임을 입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토론거리죠 지금도. 그렇죠.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토론거리가 돼버린 것 같은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권력을 비판할 때도 네. 이게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게 그런 거 해당 안 돼요. 오보다라고 악의적 주장할 오보 아니에요. 그거는 악의적 오보가 악의적은 예. 명백하게 허위인지 알아요. 예. 그런데 비난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정파적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그게 증명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법이고 네. 사실 이제 그 민원연 같은 곳에서는 네.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악의적임을 예. 고발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면 그래서 네. 이 증명 여부가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언론단체에서도 또 침소봉대하는 게 아무거나 예를 들면 근거가 약한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취재가 되면.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날조했다. 그럼 이건 100% 해당되는 거고요. 네. 날조. 날조. 예. 예. 취재원을 날조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있죠. 예.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거고 취재원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근거가 약해요. 이런 거 네. 해당 안 됩니다. 예, 그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에서 판사들이 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너무 나간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계속 악의적인 보도가 자행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북 송금 특검. 네. 그리고 이게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없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럼 그때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던 곳은 정말 추측해서 쓰고 이랬던 곳은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당한다고 언론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입증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토론이 세게 붙을 것 같고 네. 이제 저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를 1998년부터 고민한 거라서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그리고 언론단체들과도 함께 토론하면서 뭐
방안을 찾아갈 거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요. 예.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재무정지 이거는 어떻게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YTN 민영화 완성, 불법적 완결만으로 네. 김홍일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 애초에 없었다. 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을 짧은 기간 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이? 네. 그러니까 온 목적도 너무 명약관화하고 네.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두 분 다. 네, 네. 그런데다가 저희가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방통위 주변에서 국회가 7월쯤에 열릴 것으로 보고 6월부터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서 네. 방송사들을 완전히 2차 장악하겠다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냈어요. 네. 하지 마.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하는 거 절차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네, 네.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불법적이다. 네. 책임 묻겠다. 이렇게 네. 성명서를 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미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만 남았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국회 상임위가 개원이 열려야 네. 이런 내용들을 좀 다 트랙을 밟아갈 텐데 네. 일단 내일 의장 선출은 합니까? 네. 몇 시에 해요? 10시로 일단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장 선출을 하고 네, 다시 확인해 볼게요. 네. 10시로 일단 10시에 의장 선출을 하고 네. 그러면 6월 7일에 상임위 배분이 끝나게 됩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상임위 배분은 민주당은 끝났고요. 네.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상임위가 굴러가잖아요. 네, 위원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대개 원구성으로 보는 겁니다. 예, 예. 네, 그게 국회법상 6월 7일이에요. 예. 저는 제가 국회에서 2012년에 일하면서 제가 심지어 출석 안 하면 국회의원 책임 묻는 법까지 발의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 과방위를 하면서 네. 걸핏하면 과방위가 파행되고 안 열리고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지역구를 안 해봐서 비례니까 일만 하고 싶은데 그러고는 네. 지역구 가 계시고 이래서 와 무슨 국회가 이러냐 법 만든다는 내가 법 하나 안 지키고 출석도 잘 안 하고 네, 네. 걸핏하면 외유 나가고 네. 저 솔직히 정말 너무 이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법까지 발의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가 가장 법을 안 지키더라. 예. 물론 지금은 대통령이 더 안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안 지키더라.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22대 민주당 당선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구당 부활하자고 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네. 이 지구당 부활이 현역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원외를 해봤잖아요. 네. 제가 4년 동안 남양주에서 원외 하면서 정말 방송 나가서 돈 버는 거 전부 다 그 지역 활동에 쏟았는데 그런데 그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를 했습니다. 제가 북카페를. 예. 그러니까 북카페 운영하려면 그 월세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카페 인원 한 명 있어야 되죠. 기본 경비 들어가죠. 네. 그래서 최하 4,500만 원이 듭니다. 한 달에? 예. 네. 그런데 그 4,500만 원이 드는데 그거를 카페 형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2중 3중고를 겪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구당을 제가 국회의원 되면 부활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원외위원장들이 당신이 국회의원 되면 달라져서 말이 바뀌고 안 하더라. 그런데 이번 22대 민주당 의원들은요. 대부분이 찬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영배 의원이 예. 이제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칭찬하고요. 예.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잠복되어서 불만 세력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6월 5일 날 의장 선출하자. 네. 제가 그 의장 임시의장이 누군지 말씀드렸죠. 예, 추미애 의장입니다. 예. 정말 추다르크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이 누군지도 말씀드리고. 주호영 의원이. 네, 그러면 임시의장 안 맡으면 네. 그냥 임시의장이 안 맡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어요. 네. 그냥 안 맡으면 차일피일 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추다르크예요. 추다르크. 예. 그 의장 뽑는 것도 네. 이견이 없어요. 네. 그래서 6월 5일, 6월 7일이 민주당 22대 당선자들에게는 하나의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네. 국회법 준수 사항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돼 있고 네. 결의에 차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 점에서
저를 제외한 22대 당선자를 칭찬합니다. 네, 그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는 네. 조국혁신당의 이제 신장식 의원이 정개특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치관계법 전반을 손봐야지 그렇죠. 왜 지구당 부활만 원포인트로 제기를 하고 여야가 동시에 합의를 하려고 하느냐. 무슨 여야가 동시에 합의를 해요. 한동훈만 그런 의견 냈고 네. 국힘은 입장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그건 이제 원외 위원장들 표 받아서 당대표 하려고 그런 그러는 거죠. 거죠. 저희는 네. 깊은 고민 끝에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정말 네. 그 22대 당선자를 제가 칭찬하는 이유가 신장식 의원은 지역구를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역구를 4년 예. 원외 거기는 뭐 상태에서 민주노동당을 오래 했죠. 아니 했는데 지역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네. 지역구 4년을 온전하게 예. 민주당 같은 곳에서 지역위원장을 해보면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려봐야 정치권의 경쟁이 얼마나 출발선상이 다른가 현역과 현역은요 9명의 보좌관 있죠. 네. 그다음에 후원금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각종 그 의정활동 지원비 나오죠. 차비 나오죠. 이런 사람과 원외위원장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래서 가장 불공평한 것을 고치자는 민주당 당선자들을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 2년만 지나도 못합니다. 나머지 정치관계법은 21대에서도 토론에서 고칠 거 고쳤어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전체를 이게- 묶으면 이거 못해요. 그리고 2년 지나면 안 해요, 현역들이. 지금 근데 해야 되는 사실 거예요. 이 지구당 부활 문제는 한나라당 차떼기 문제 때문에 사실 네.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지구당 부활하는 순간 여러 가지 정치 뭐 관계해서 뇌물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막 그게 일어날 수가 부정부패.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정치 자금이 다 투명하게 공개돼요. 예. 지구당을 부활시켰을 때 원외 지역 위원장이 얻을 수 있는 건 시도 의원들도 지금 후원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5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오히려 중요한- 이게 불법을 줄여줘요. 오히려. 예, 오히려. 예. 왜냐하면 지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최하 4,500이 들더라. 최하예요, 이건. 네, 네. 제 경우는 아끼고 또 아껴서 이 최하로 드는데 이 돈을 자기 개인적으로 유능해서 조달하거나 변호사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들만 남잖아요. 아니면 부잣집 아들. 네. 예.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정치가? 예, 그래서 그 한 달,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 한대 후원금을 받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적 정치 자금의 유통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뭐 돈 먹는 하마 옛날 얘기예요. 어떻게 돈을 먹어요? 누가 원외한테 그렇게 돈을 갖다 주며 네. 원외가 무슨 힘이 있다고 불법적인 자금을 받고 로비를 합니까? 다 옛날 얘기예요. 네. 흘러간 옛날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예. 제가 국회에 들어왔더니 2004년 이전에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당대표 선거 한 번 하면 각 지역구가 지역위에 1억 2억이 남았대요. 돈을 뿌리고 가서. 그래서 그 오세훈법이라는 거 사실은 노무현법이죠. 대통령이 결단해서 된 거죠. 유시민법이기도 하고 그 철저하게 한 것이 저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이 아끼고 아껴서 정치하게 됐고 개혁적인 사람들도 들어오게 만든 거거든요. 그게 지역위원장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데 옛날 얘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뭐 지구당 부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정당의 다른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또 한번 뭐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